지금 저더러 현준이를 죽이란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사우는 백산에게 믿기지 않는 명령을 받게 되고 사우는 그 명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 죽여야 됩니까? 구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구해오겠습니다. 아직도 모르겠나? 이건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야. 내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건 누굽니까? 현준이를 만난 게 언제야? 특임대에서 만났습니다. 그 이전 김현준의 과거에 대해서는 뭘 알고 있나? 왜 김현준이 선택됐는지, NSS가 왜 김현준을 버린 건지 알게 될 거야. 그러나 백산은 잔인하게 그를 몰아붙였고 이유가 무엇이든 전 못하겠습니다. 자네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야겠지. 최승이 들어오라고 해. 사우에겐 자신의 손으로 현준을 처리하는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사오야, 미안하다. 명령이야. 네가 왜? 네가 나였어도 미안하다. 위기의 순간 북한 요원들이 들이닥치고 사우와 요원들이 다투는 사이 현준은 그곳을 벗어납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현준은 어느 창고에 숨어드는데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나마 숨을 고릅니다. 고위 팀장님 명령입니다. 밖에서 대기하랍니다. 결국 촬영은 이번에도 현준을 놓치게 되고 이젠 생포가 아닌 사살로 계획이 변경됩니다. 놈을 생포하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사살한다. 전대원에게 전달해. 사살해버리면 사건 규명은 불가능해집니다. 같은 명령 반복하게 하지 마. 놈을 발견하는 즉시 사살한다. 한편 백사는 사우에게 반드시 직접 현준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고 어떻게 됐나? 실패했습니다. 지켜관, 잠적했습니다. 반드시 네가 먼저 찾아야 된다. 찾아서 끝내. 이후 대통령에게는 이번 사건이 NSS와는 무관하다는 거짓 보고를 합니다. 백산 부국장과 연결됐습니다. 윤성철 위원장이 저격으로 사망한 게 사실입니까? 예. 그 사건에 우리가 개입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이 북쪽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답니다. 모든 안보 관계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그에 따른 대책과 수습방을 마련하세요. 예. 그리고 백사는 새로운 작전을 진행하는데요. 나야. 착수해. 김현준 자리 어디야? 이쪽입니다. 압수해. 그건 바로 김현준의 데이터를 모두 없애고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김현준 의원의 모든 비품과 자료를 압수 중입니다. 이유가 뭔데? 현 시간부로 누구든 김현준과 연락을 주고받을 경우 간첩 활동 혐의로 체포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박 실장.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김현준이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니. 저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그따위 혐의를 뒤집어 씌운 거야? 백산 부국장님 같습니다. 또 엄한 놈이 희생양이 드는구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NSS 역사에 그때도 지금처럼 느닷없이 간첩 혐의를 받는 요원이 2명 더 있었네. 그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지. 두고 보겠네. 다시는
김현준이 그놈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 현준의 누명 소식은 승희에게도 전해지고 황태성입니다. 나 최승인데 팀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아니 TK1이 간첩행위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몰라. 승희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NSS 요원이자 친구인 정인에게 다급하게 연락합니다. 부탁할 게 있어. 현준의 모든 기록은 완전히 태워지고 다 끝났습니다. 정인은 승희의 부탁대로 관련 자료를 조사합니다. 부탁한 거 전송했어. TK1에 대한 건 이미 폐쇄 조치가 끝나서 나도 접근할 방법이 없었어. 부국장이 통화한 대상이 누군지 정보 파악 좀 해줘. 부탁해. 그리고 승희는 사후에게 찾아가는데 이건 뭔가 잘못된 거야. 현주 씨 만나서 직접 들어야겠어. 현주 씨 지금 어딨어? 사후는 백산의 명령을 숨긴 채 그녀를 위로합니다. 부다페스트 어딘가에 잠적해 있을 거야. 북쪽 호위천국 요원들과 헝가리 경찰들이 쫓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두 위험해. 그러는 한편 현준 역시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되짚어보지만 짐작 가는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고 미안하다. 네가 나였어도. 현준은 그렇게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다음날 현준을 발견한 공장 청소부가 119에 신고하자 구급차가 아닌 북한과 헝가리 요원들이 등장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한 사우와 승희도 뒤를 쫓는데요. 호위천국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현준이를 찾은 것 같아. 수십 명의 북한 요원들이 현준을 포위해 들어가고 헝가리 당국에 항공 협조 요청하고 각도 조장은 모든 상황을 보고해라. 움직여. 현준의 위치까지 다가온 순간 현준은 그들을 제거하고 서둘러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현준과 철영은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고 부상당한 현준은 철영에게 제압당하는데 가까스로 철영에게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헬기까지 등장하고 지칠 대로 지친 현준을 사정없이 공격하는데요. 놈을 잡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꿀망을 뚫었다. 구조 중이다. 지원 바란다. 그러는 동안 승희는 현준을 구출할 기회를 찾고 있었고 공장 건물과 병력 배치 상황이야. 여기 서쪽 출입구. 탈출하려면 여기뿐이야. 우리가 먼저 가 있어야 돼. 그들과 북한군 그리고 현준은 마지막 탈출구로 향합니다. 이제 남은 건 서쪽 출입구밖에 없어. 서쪽 출입구를 막아. 잠시 후 현준이 탄 트럭이 등장하고 철영은 서둘러 차를 확인하는데 그곳에 현준은 없었습니다.
그 후 철영은 목숨을 걸고 사라진 현준을 잡고자 합니다. 모두 나가. 설마는 남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내일까지야. 내가 놈을 잡지 못하면 네가 끝까지 쫓아. 그게 너하고 내가 살 길이야. 그날 저녁 부다페스트 내 보안은 더욱 강화됩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 여기서 더 머무는 건 우리도 위험해. 빠져나갔을까? 외곽으로 통하는 모든 길이 막혔어. 쉽지 않을 거야. 그때 백산에게 전화가 오는데 접니다. 바로 현준이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날 버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네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건 네가 NSS 요원이 된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옵니다. 현준은 백산에게 복수를 다짐하지만 백산은 승희를 들먹이며 승희가 거기 있다. 오히려 현준을 협박합니다. 어쩌면은 최승희의 운명도 너와 같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그날 밤 누군가 승희를 찾아오는데요. 그건 바로 현준이었습니다. 현준은 승희에게 자신이 버림받은 사실을 말해주고 윤성철 사망은 북쪽 내부 갈등에 의한 거라고 했어.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고 NSS 안에서도 다들 그렇게 믿고 있어. 아니 내가 했어. 난 분명히 그렇게 명령 받았고 임무에 성공한 거야. 근데 그런 날 버린 거야.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날 보낸 거야. 사우 씨가 현준 씨 구하러 온 거 몰랐어? 사우 씨도 지금 여기 있어. 우리가 같이 움직이면 헝가리 경찰과 호위총국 요원들이 추적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수 있을 거야. 사우와 함께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는데요. 윤석철 죽음이 남쪽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난 살아있어서는 안 될 존재야. 그만 돌아가. 그럴 수 없어. 나 현준 씨 이대로 두고 못 가. NSS와 사우 모두 그를 버렸지만 승희만은 현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을 거야. 나 혼자 이대로 못 가. 그렇게 현준과 승희는 함께 그곳을 도망치는데 사우는 그런 둘을 뒤쫓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한 현준은 승희를 차에 두고 움직이는데 기차 시간을 하고 올게. 꼼짝마 그게 앉았어. 바로 그때 북한 요원들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표를 받고 나오는 순간 현준은 북한 요원들을 발견하고 서둘러 변장해 포위망을 벗어나려는데 바로 그때 철영에게 걸리고 맙니다. 거기서! 하지만 운 좋게 헝가리 경찰들이 총을 든 철영을 가로막고 그 사이 현준은 도망치는데요. 현준은 서둘러 승희에게 돌아가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승희가 타고 있던 차가 폭발해버립니다. 죽더라도 같이 죽을 거야. 멍하니 서 있던 현준은 결국 철영에게 발각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현준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요. 그녀를 잃은 슬픔은 모조리 분노로 바뀌고 현준은 다시 침착하게 그곳을 벗어납니다.
마침내 비행기 이륙장에 도착해 현주는 비행기를 타고 도망치는데 그곳에 사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현준의 비행기를 향해 총을 겨누는데요. 사오는 결국 날아오른 비행기에 총을 쏘고 현주는 비행기와 함께 추락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남북 간의 관계는 한결 좋아졌고 북한 권력자 암살 사건 역시 조용히 정리되었는데요. 그럼 다른 변수는 없겠습니까? 윤성철 의장 암살을 우리 쪽에서 한 짓으로 몰아가던 북쪽 주장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내부 갈등이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더 이상 심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전쟁을까지 치달을 뻔했던 남북관계가 이제 풀릴 기회가 보이니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만은 여전히 북한 핵 개발 요원들의 죽음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면 윤성철의 암살은 누구의 짓일까요? 저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홍승영과 윤성철 두 사람 모두 북한 핵 개발의 중추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죽음이 30년 전 우리가 핵 개발할 때와 여러모로 닮은 거 아닙니까? 그때도 핵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나 관계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더군요.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힘을 가진 정원사가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는 동안 좌천되어 있던 철영은 윤성철의 죽음으로 핵실험 권한과 함께 권력을 갖게 된 기훈에게 다시금 불려갑니다. 사람 일이라는 게 참 그렇지. 자네 때문에 윤성철 동지가 죽은 건 아닌데 말이야. 그래도 희생양이 필요한 건 분명하지. 경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제가 지는 게 맞습니다. 구라치지 말고 앉아. 자네 경력엔 안 좋겠지만 윤성철 동지가 죽은 건 나한테 나쁜 일이 아니야. 윤성철이 움켜쥐고 있던 핵 개발의 주도권이 내 손으로 넘어왔으니까. 난 말이야, 내 손에 들어온 핵 주도권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야. 그래서 이번 윤성철 사건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자네를 다시 복권시킬 작정이야. 한편 자기 손으로 현준을 죽인 사우는 어느새 백산에 충견이 되어 있었고 지시하신 일들은 다 처리했습니다. 널 선택한 내 판단은 틀리지 않았어. 죽은 줄 알았던 승희는 살아있었는데요. 승희야, 밥 먹고 가자. 네, 이거마저 끝내고요. 승희는 NSS 활동을 그만둔 채 어머니의 식물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일꾼치가 나네. 응? 너 언제까지 여기서 이럴 건데? 나야 네가 여기 있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여기가 제 자리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 여기서 이러는 거 네 마음 다 정리될 때까지다. 빨리 일 끝내고 들어와. 저녁 먹게. 얼른. 예. 사우는 언제나 승희를 찾아와 NSS 소식을 전했습니다. 곧 차관급 군사 실무자회의가. 사우씨, 이제 그런 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무슨 꽃이야? 아이리스. 현준씨가 아이리스를 좋아했거든. 사실 승희는 현준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있었고 아무도 몰래 그의 생사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모든 자료를 검토해봐도 현준 씨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참, 파일 하나 더 보냈는데 헝가리 정보기관에서 받은 사진인데 그때 윤성철 사건을 담당했던 북쪽 요원들이야. 그리고 그녀의 믿음 덕분인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현준이 헝가리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복됐다는 연락 받았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6개월 만에 깨어난 현준은 낯선 사내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누구야? 당신 목숨을 구한 사람. 그는 현준이 말려든 음모에 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얻는 자들에 의해 김현준 씨가 선택된 겁니다. 다시 연락할 때까지 일단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세요. 때가 되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현주는 곧장 병원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한 철영은 현준의 신원을 확인해 선화에게 현준을 제거할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헝가리 국경을 통과할 때 찍힌 사진이야. 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그렇게 얼마 뒤 일본 아키타현. 선아는 엘리트 요원답게 은밀하게 미행 걸립니다. 현주는 자신을 죽이러 온 선아를 구해주고 호의를 베풉니다. 애쓰지 마. 죽고 싶은 게 아니면 먹어두는 게 좋아. 더 이상 쫓지 마. 호의는 이번뿐이야. 현주는 그곳에서 남몰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데요. 그때 낯선 이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메시지에 적힌 곳에 찾아가자 헝가리에서 현준을 살려줬던 사내의 전화가 옵니다. 찾느라 애 좀 먹었어. 날 찾은 이유가 뭡니까? 우린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어.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겠어? 그날 저녁 선아는 다시 한번 현준을 찾아오고 나 또 뭐냐? 너 정말로 이러다 죽어. 닥쳐. 한 번 살려줬다고 내가 고마울 거라고 생각해? 착각하지 마. 움직이지 마. 이번에야말로 그를 제거 생포됩니다. 지쳐버린 선아는 그에게 죽여달라고 하지만 죽이라고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난 널 죽이러 왔어. 그런 날 왜? 넌 이유가 뭐야? 뭘 위해서 이래야 돼? 현주는 다시 한번 그녀를 풀어주는데요. 그만 들어가. 돌아갈 곳이 없어. 널 죽이지 못하면 내가 갈 데가 없다고. 그럼 날 죽여.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나면 네가 뭘 하든 네 뜻대로 해. 선아는 자신을 살려주는 현준의 행동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죽고 싶은 게 아니면 먹어두는 게 좋아. 그 후 그녀는 현준이 있는 집에서 함께 머물게 되고 私にお手伝いできることありますか? 아리가또 유키. 倉庫に置いといて. 현준에게도 조금씩 다가갑니다.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치면 선아는 현준의 계획에도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말하지 못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현준과 승희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돼.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 일이 끝나면 네가 뭘 하든 네 뜻대로야. 그리고 선아는 어디론가 떠나는데요. 잠시 다녀올 것이었습니다. 승희야. 어서 와. 할 말 있어. 너 김선아 기억해? 그 여자가 체포됐어. 그곳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지금 NSS로 이송 중이야. 근데 특이한 건 김선아 소지품에서 백상 국장님에 대한 자료가 있었다는 거야. NSS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승희는 곧장 선아를 찾아오고 이제 그만 복귀하는 게 어때? 저 국장님께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김선아 만나게 해주세요. 현재 요원 신분도 아닌데 중요 용의자 신문을 맡길 순 없어. 실장님. 만나봐. 필요한 조치 해줘. 둘은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는데요. 김선아 씨. 이 사진 김선아 씨가 가지고 있던 거 맞죠? 이 사진 어떻게 구한 거예요? 승희는 갑자기 모든 CCTV를 끄고 선아에게 현준의 생사를 묻습니다. 그때 부다페스트에 있었던 그 남자, 이 남자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요. 모릅니다. 난 지금 취조를 하는 게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선아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데요. 이제 저 사람들이 당신을 조사할 거예요. 승희는 남몰래 선아에게 알약을 건넵니다. 또 볼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약을 삼킨 선아는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독극물에 의한 발작성 심술세동입니다. 구급 좀 주세요. 중요 용의자로서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빨리 허가 받아요. 선아는 구급차에 실려가는데 심박 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스프레신 2cc. 예, 2cc 주사하겠습니다. 그 순간 선아가 깨어나고 모든 사람을 제거한 뒤 그녀는 탈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리스 568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현준의 사투를 시작으로 결국 살아남아 복수를 준비하는 것을 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오랜 친구에서 적으로 변한 사후의 배신과 현준과 승희는 서로 죽은 줄로만 알며 삼각관계에 비극적인 상황들이 쌓여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준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승희와 적에서 새롭게 아군이 된 선아를 보여주며 현준의 새로운 삼각관계가 만들어져 흥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차에서는 추락사고에서 현준을 살리며 등장한 의문의 사내가 현준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를 암시했는데요. 과연 현준을 음모에 빠뜨린 배우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를 살린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지 더욱 궁금증이 커지는 회차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들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정주행 속에서 같이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아이리스 5, 6화 소개해드렸고 무비 대전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